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 중에 어디 가서 되게 유명한 집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너무나 힘들고 우울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내가 정말 그렇게 안 좋으냐 이렇게 되묻는 질문들을 가끔 받아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방송 때도 어떤 분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용이랑 일단 보내봐라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어디 가서 이제 유명하신 분을 한 1년 동안 예약을 기다렸다 가셨대요. 그것도 두 군데나. 두 군데에서 다 똑같이 남편이 잘못될 거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안 그러면 단지를 모시듯 뭘 해라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비용이 굉장히 컸나 보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한다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정말 그렇게 남편이 안 좋거나 내 사주가 그렇게 안 좋을까 굉장히 우울감에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고민이 돼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시간이 맞는지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서 찾아서 제가 봤습니다. 두 분을 다 봐야 돼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내 사주 안에 관의 모습을 봐야 되거든. 남편의 모습이 굉장히 태약하거나 정말로 죽을 수 있는 단명에 처해 있거나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남편분 사주를 보는 거죠. 정말 남편이 그런 기운이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풀이 과정을 보시고 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부인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의 그 사주를 보면은 남편이 흉하다는 게 본인 사주에 원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먼저 살펴봤는데, 관이 중궁에서 이렇게 삼합으로 왕한데 남편이 죽을 사주 자체가 아니에요. 물론 남편 사주를 갖다가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물론 남편 사주도 이때 보겠지만 내 사주 안에 관이 저렇게 왕하면요, 어떻게 보면 본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게 사주 안에 이미 나왔고요.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인시로 보여져서도 그렇지만 묘시로도 그렇게까지 흉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재성이 워낙 강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생겨주거든요. 목생화에서 가뜩이나 왕한 남편을 지금 살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뭐 일찍 단명한다, 내 사주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일단은 화금상전이고 남편도 화금상전이긴 해요. 배우자 궁은 사실 서로 간에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사실은 물론 모든 부부가 잘 맞는다라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내 안에도 약간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덕이 있어서 나한테도 복덕이 있고 관에도 복덕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나쁘진 않아요. 부부 사이에 그래도 복이 있는 만남이다. 그래서 흉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왕이에요, 관이.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본인이 금이긴 하지만 약간 신약한 편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인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다 오죠. 그래서 이렇게 귀인세생 다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주가. 그래도 남편 덕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46에서 50일을 봐야 되겠죠. 어디 가서 봤는데 얼마 있다가 남편이 큰일 당한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귀가 뜨긴 떴어요. 귀라는 건 남편이나 직장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직장에 약간의 어려운 변동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도 375 합이라 관이 왕이에요. 왕에서 크게 이익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관대운에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구설수가 있거나 사람들 관계에 삐걱거리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관이라는 거는 나를 치는 존재인데, 그 관이 겁재운일 때는 겁재도 치는데, 이게 사실은 사유축합이 돼요. 오미합으로 되면서 사유축합 돼서 이 겁재가 뜨거든요. 이 겁재가 바로 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의 겁재와의 관계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46세에서 52세는 분명히 안 좋았다. 그런 게 일단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운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53에서 60도 재성대운이잖아요. 그쵸? 재성대운인데 지금 현재도 부모님 운기는 조금 안 좋을 순 있어요. 그건 있지만 요때도 부모님 운기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목생화를 하기 때문에 남편 부분이나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본인이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좀 신약한 게 조금 걱정이지만 그런 것들도 다 관이상생 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남편 운기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본인이 남편이 기본 자체가 왕한걸요. 그렇지만 이제 사문이나 화해살 이런 게 있어서
건강 쪽에서는 심장이나 혈관계 질환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왕해서 단명사주가 절대 아니에요. 이 재성도 중궁에 있고 본인도 왕하고 그리고 이 재성이 재생관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까지 하니까 물론 관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 변화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관인 상생, 귀인 상생이 되니까 직장 생활에도 큰 무리가 없죠. 네, 재생관, 관인 상생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앞으로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단명할 사주 자체가 아니에요. 자, 46에서 54세 지금 현재 대운이죠. 재성운에 와 있죠. 네, 이 재성운에 와 있으면은 내가 왕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신자진 합이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관운에 와 있을 때도 나에게 그렇게 나쁜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관인상생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게 단명할 수 있는 운이 아니에요. 제가 뭐 6합에 뭐 3합까지 다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자세히 얘기 안 하고 전반적인 틀을 봤을 때 본인도 왕하고 그쵸? 재성도 중궁에 있고 결혼 못하는 사주 아니죠? 재생관까지 받고 있고 재생관이 관인상생까지 네 인해 한모까지 다 되고 이분 직장생활 쫀쫀히 하시면서 건강관리는 뭐 아까 얘기한 그 정도 신경 쓰시면 단명할 사주는 절대 아니죠. 네. 네, 일단 간단하게 사주풀이를 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남편이 정말 잘못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 사주에서 답을 이미 해드렸고 본인 사주 안에 관이 그렇게 왕한데 단명한다? 그건 되게 힘든 일이야. 그리고 또 남편이 그렇게 왕하고 특별하게 그렇게 삼형삼살로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심하게 있지는 않아요. 다만 몸이 좀 아프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화해살에 그런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죽을 정도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 단명은요 본인이 굉장히 태약하고 어떤 기운에 의해서 내가 극을 당하거나 삼형삼살로 내가 치이거나 힘들게 붙잡고 있는 인성이 깨져나가거나 그런 큰일이 아닌 이상은 목숨이 이렇게 쉽게 끊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사주에서 보면. 그리고 또 그렇게 태약하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또 사주 내에 있어요. 용신을 쓴다던가.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뭐 비록 저도 사주를 보면서 그런 사주가 없었겠어요? 태약에 굉장히 위태로운 사주가 있었겠죠. 그럴 때는 방법을 제시해서 그분이 살 길은 바로 이거밖에 없으니 네, 이쪽 길로 가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편이 죽을 거다. 그러니까 뭘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의 인성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같이 사주를 봐주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조금 네, 돌아갈 수 있는 방법 또 좋게 또 풀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가능하면 남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아, 참 그러네요. 사주가 안 좋으신 분이 있긴 해요. 저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정말 힘든 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무료로 가끔씩 이렇게 봐드리고 동영상 올리고 실시간 방송 때도 제가 유료로 안 하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는 그분이 정말 힘드신 분인데 금전적인 고통이 있는데 거기다 내가 돈 받고 봐드리기는 너무 힘든 분인데 그분은 특별하게 중간중간에 무료로 봐드려요. 다 살 길은 있거든요. 모든 게 다 아니다 그래서 극단적이진 않아요. 안타까운 거는 운이 없을 때는 그렇게 도와줄 귀인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도 참 안타까운 일을 한번 예전에 겪었던 일이 있었어요. 전에도 방송 중에 얘기했었는데 정말 단명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죽은 총각이 있는데 어머니가 좀 신중했다면 그분의 사주를 보면서 시간도 다 따져보고 그 시간이 맞는지도 보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몸이 앞으로 괜찮을까 그거를 좀 진지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보셔서 그런지 자기는 사주 안 보겠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못 봐드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아이가 죽고 나서 다시 찾아와서 생년월일시를 가르쳐 줬는데 시간도 잘못 알고 계셨고 그 사주가 단명사주가 맞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만약에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어떤 방법이나 그런 걸 제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 아이의 운이 거기까지인가 보다.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어떤 사연들도 제가 접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단명살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양쪽 다 단명으로 안 나왔어요. 설마 두 분이 다 태어난 시간이 틀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다만 내 사주가 내가 너무 신약한 관계로 관이 버겁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겁재의 기운이 있어요. 관에. 그러면 분명히 관제구설이 있죠. 사람들로 인한 힘든 게 있어요. 그때 그 대운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곤 하니까 잘 견디시고, 그리고 그런 걱정들 일단은 다 털으시고요. 아무리 유명하다 그래서 그분이 100%잘 보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운이 좋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기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제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경우에는 오히려 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업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살리려고 하는 일에 살성을 쓰셔야지, 죽이는 일에, 돈 벌는 일에 살성을 쓰는 거는 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복채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주고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거는 정당한 대가고, 그런 복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지지 않게 해주는 거라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의 것,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뭔가를 하게 해서 큰 돈을 내가 받는 것 자체는 좀 더 생각은 해보셔야 돼.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완전히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몸을 칠지 돈을 칠지 몰라. 그러면은 돈을 치게 만드는 방법은 있죠. 그래, 너 이거 해라. 나한테 한 얼마를 다 내놔라. 돈이 깨지는 대신 생명이 연장된다. 그건 이론상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잘 보고 확실한 사람이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거죠. 어차피 그런 걸로 완벽하게 또 해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도 업이 되려면 업이 될 수 있어요. 그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 그래서 상담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어려운 사주가 나오면 방법을 찾아주는 과정도 참 어렵고, 그래서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이 살성을 써야지 되는 직업이겠습니까? 이 사주 보는 일이. 그래서 사주를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많이 쳐다봐요. 이 사람에게 정말 피해갈 길, 좋은 길이 있을까? 비록 이 사주가 안 좋더라도, 물론 사주가 안 좋으면 답답하지, 제 마음이. 방법을 찾을래야 정말 찾을 길이 없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도 고심하고 고심하면 없는 건 아니야. 그리고 본인도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찾았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살 길을 찾아주는 것도 개운의 방법이고, 개운이 없이는 이 사주를 본다는데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런 생각 저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주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용신을 찾을 때 이 사람이 그게 꼭 필요한데 그게 너무 많은 종류일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딱 찍어내기는 힘들어요. 직업이라던가 본인이 어떤 가야 될 그 일에 대해서.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건 이미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럼 저 이거 하면 어때요? 저거 하면 어때요? 물어볼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분별은 해줄 수 있는데,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건 좀 힘들어요. 너무 광대하단 말이에요, 하는 일이. 직업 같은 경우. 그래서 항상 직업으로 승화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제가 공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해드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귀인을 만났다는 건 살 길을 내가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랑 만난 것도 좋은 인연이고, 또 제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셔서 천만 다행이고, 만약에 정말 그분 말대로 단명이었다 그러면 아마 지금쯤 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좀 더 좋게 움직이는 방향, 이런 걸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내주신 그 시, 그리고 그 생년월일로는 절대 단명이 아닙니다. 만약에 생년월일 시가 잘못됐다,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두 분 다 생년월일이 정확하다면 단명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힘든 일은 없어요. 두 분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에 대해서 뭐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100% 모두 나를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저주를 던지는 댓글도 있고 저를 미워하는 분도 있고, 별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누군가 나에게 독한 말을 했을 때 털털 털어버리고
귀를 닦으시고 부메랑을 한번 돌리십시오. 네, 어차피 내가 그것을 상처로 남지 않으면 되돌아가서 저주를 한 그 사람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업을 싸지 말라는 거는 내 입에서 독한 말,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그게 되돌아서 나한테 다시 꽂히기 때문에 에너지 원리상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이라도 곱게 하고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자꾸 함으로써 덕을 쌓게 사셔야지. 특히 사람을 다루는 이런 할인업 같은 경우는 내 말 한마디 혀 한마디 잘못 돌리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우울증도 갖다 줄 수 있고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도 무조건 제가 이런 방송 올린다고 저를 미워할 것이 아니고 본인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쪽 관련된 분들이 뭐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분들에 대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할인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무조건 뭐 안 좋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그런 이유를 제가 얘기하는 거고 상대방을 좀 어루만져주고 품어주고 살아날 방법을 좀 더 제시를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뭐 다 싸잡아서 뭐 안 좋게 얘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런데 다니시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중에 제가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조심하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인성을 좀 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좀 갖추고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대하면 어떨까.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방송을 올립니다. 다음 방송 때 뵙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차후에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비가 많이 오는데 빗소리 들으면서 낭만적으로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